안녕하세요. 티아라 의원 강종훈입니다. 요즘에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젊어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수술이 눈썹 아래 피부를 제거하는 눈썹박 거상이라는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 회복 기간도 짧고 엉뚱한 모습으로 바뀔 위험성도 적어서 눈이 처지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받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눈썹박 거상 수술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술을 할 수 없는 이유와 다른 치료법이 없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이고요. 오후가 되면 눈두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많이 무거워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툼한 눈 처짐 때문에 수술을 원하시는데도 눈썹박 거상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 처짐 수술은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저런 식으로 제거하여 봉합하면 눈꺼풀이 위로 당겨져서 눈 처짐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분의 눈 처진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무거운 이유와 눈 처짐 수술이 어려운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눈썹을 위로 올리면 왼쪽 눈에 비해서 오른쪽 눈이 더 커진 게 보이시죠? 다른 사람들은 눈썹을 이렇게 올려도 눈이 커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눈이 커지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눈썹을 올리면 눈이 커지는 것은 눈썹이 눈을 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왼쪽 눈을 오른쪽 눈과 비교해 봤을 때 눈썹에 눌린 것이 분명히 보이죠. 이분은 하루 내내 이렇게 눈썹이 눌려 있으니 눈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른쪽 눈을 보시면 눈썹 부분과 눈꺼풀 부분으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썹 부분은 피부가 두툼하고 눈꺼풀 부분은 피부가 얇은 조직인데요. 이분의 진짜 눈꺼풀은 사진과 같이 얇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썹이 아래로 내려와서 눈꺼풀을 누르고 있으니 왼쪽 눈꺼풀처럼 눈꺼풀이 두툼해 보이는 것이죠. 왼쪽 눈에 보이는 이 눈꺼풀은 실제 눈꺼풀이 아니고 눈썹 부분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분과 같이 눈썹이 내려와 있으면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짧아지게 되는데요. 화살표 같이 이마가 눈썹을 눌러서 눈썹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짧아지는데요. 그리고 눈썹이 아래로 누르고 있어서 눈 뜨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오후가 되면 눈이 무겁다고 한 이유가 눈썹이 눈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무거운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눈 처진 개선 수술을 왜 어려운지 이유도 말씀드리고 해결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눈썹 아래쪽에서 처진 만큼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면 눈꺼풀이 위로 당겨져야 하는데 이분은 현재 눈썹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상태라서 피부를 제거하면 더 쉽게 눈썹이 아래로 밀려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눈썹과 눈 사이 거리는 더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모습이 더 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분과 같은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이 수술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 이분에게 맞는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썹이 내려와서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짧은 분들은 눈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필요한 수술이 이마를 위로 올리는 이마 거상 수술입니다. 이마 전체를 위로 올려서 눈썹을 위쪽에다가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눈처짐 개선이 될 때까지 이마를 무한히 높이 올릴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높이까지 높여서 눈썹을 고정한 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나머지 처진 부분은 눈썹 아래 피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는 상안검 수술이 동반되는 수술을 해야 이 부분의 눈처짐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썹 처짐이 없는 대부분의 눈처짐 환자들은 눈썹과 거상 수술이나 아니면 상안검 절제 수술만 하면 되는데 이분과 같이 눈썹이 내려온 분들은 이마 거상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 거상 수술은 이마 전체를 수술하는 것이라 수술 범위가 상당히 크고 또 회복 기간도 길어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눈처짐이 있는 분들이
쌍꺼풀 수술같이 쉽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수술이라 눈처짐 개선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도 이마 거상 수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다른 수술 방법을 권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썹 아래를 절개하고 눈썹 밑 조직을 방류하여 더 높은 곳에 눈썹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리고 눈썹 아래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여 봉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꺼풀 조직이 위로 당겨져서 눈처짐이 개선되는 것인데요. 이 수술법은 눈썹 거상보다는 수술 범위가 더 크지만 이마 거상 수술같이 부담이 가지는 않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도 눈썹 거상 수술과 같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눈썹을 위로 올려 고정하고 피부를 잘라 봉합하면 눈썹이 위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눈썹이 내려오지 않는 수술 방법입니다. 눈썹이 처진 만큼 눈꺼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안을 하였습니다. 양쪽 디자인 모양과 크기가 다른 이유는 처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썹 거상 수술에서 처진 정도를 측정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만일 처진 정도를 잘못 측정하면 불충분한 개선이 되는 요인이 됩니다. 하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눈꺼풀 조직 내에 지방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시한 건데요. 이분의 수술은 눈썹 아래 피부를 제거하고 눈썹을 골막에 고정하고 또 눈꺼풀 내에 지방을 제거하는 세 가지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5일이 지난 모습입니다. 수술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썹이 수술 후 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처짐도 개선이 되었어요. 또한 두툼한 눈꺼풀도 얇아졌습니다. 이분은 눈썹이 내려와 눈썹 거상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였지만 눈썹을 위로 올려주는 눈썹 고정술과 눈꺼풀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병행하여서 보다 젊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마 거상 수술을 꼭 하지 않더라도 눈처짐 개선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